안녕하세요. 안나 지케랩의 안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독해 문제 유형 중 그래 요지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 요지 문제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로 글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를 선택하는 유형이죠. 당연히 글 전체 맥을 짚고 시그널을 바탕으로 공격적 버리기 전략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5개 보기가 한글로 나온다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실제 난이도도 낮은 문제 유형이랍니다. 그래도 매년 수능에서 한 문씩 출제되고 있으니 우리 항상 맞추는 문제가 되기 위한 전략.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화나 경험을 먼저 주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추론하여서 전체 내용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쉬운 문제 유형이라고 반드시 쉽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맞춘다라는 거에 대한 보장도 없으니 우리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로 논설문이나 설명문 유형이 이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데, 때로는 여론조사나 연구 결과 같은 시사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 글이 출제되기도 해요. 논설문이나 설명문의 경우에는 글의 서두나 또는 결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조사나 연구 등의 유형에서는 글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추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글의 요지 문제에 대한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어구를 파악해서 글의 주제문이나 핵심 주장 문제를 찾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보통 글의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요지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경우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시그널 중심으로 짚으면서 파악해 보세요. 흐름상 반전이 일어나는 곳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역적 구조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고 원인 결과 부분에서는 그렇죠. 결과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주장을 파악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외에도 결론을 말하는 강한 표현 시그널,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어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도 집중 공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실전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지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 문제 what부터 파악해야겠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what으로 제시되는 것 첫 문장의 첫 단어로 직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Urban Delivery Vehicles, 도시 배달 운송 수단과 관련된 게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핵심적인 논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핵심 논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핵심 논제 what에 연결되는 서술어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서술어 맥락으로 adapt, 적응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be adapted to, 수동태 구조로 들어가 있으니 뭐뭐하게 조정되다 정도로 독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맞추어서 조정됐는지 빨리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density of urban distribution 이라고 해서 도시의 배치 밀집 상태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나오고 있냐면 자, 그 vehicle의 구체화로 smaller vehicle, 점점 작은 운송수단을 포함하게 되고 그 패턴의 such as 이하 내용 자체가 더 구체적 내용이 나열되고 있을 거예요. when도 나오고 including
bicycles. 자, bicycle까지 나왔습니다. 즉, 운송수단이라고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운송수단 중에 오늘 우리 논제 핵심은 smaller vehicle, 작은 운송수단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자, such as 이하의 구체어로 van, bicycle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the letter이 나왔는데 자, the letter, 전자, 후자 개념에서 그렇죠. 자, the letter 이렇게 들어가면 후자와 관련된 맥락이에요. 전자, 후자 개념은 지난 4강 영상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정말 꿀팁 다 가져가실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직진하는 걸로. 자, 지금 지문에서 reference, 지시어로 the letter 후자 개념이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앞선 내용에 자, van도 있었고 bicycle도 있었어요. 뭐에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bicycle. 자, 자전거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추려지고 있는 거예요. What? 뭐가 나왔죠? delivery vehicle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smaller vehicle. 저기서 구체적으로 van, bicycle에서 우리가 잡아내는 것 bicycle이 오늘 핵심적인 what으로 추려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점점 전개되는지 봅시다. 후자의 특징이 뭐예요? potential. 뭔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To become a preferred last mile vehicle. 자, last mile vehicle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마지막 마일의 운송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즉,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 마지막으로 운송수단은 bicycle이 요즘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어디에서 그러냐면요. high density and congested areas. 아주 밀집도가 높고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초반 내용에서 무엇까지 잡아낸 거예요? 우리의 what이 그냥 단지 delivery vehicle이 아니라 이 delivery vehicle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좁혀진 거예요? bicycle까지 좁혀진 맥락으로 what을 추린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첫 문장에서 핵심적인 주장 느낌도 나왔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bicycle은 지금 이제 선호되는 운송수단이에요. 특히 어디? 도시의 밀집 지역에서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와 핵심 방향을 잡은 것 같으니 우리 이쯤 되면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문제 유형은 디테일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그럼 한번 판단을 해 보았더니 자,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bicycle과 관련된 내용. 자, 1번도 bicycle, 2번도 bicycle, 3번도 bicycle, 4번도 bicycle, 5번도 bicycle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수월한 문제였다라면 보기에서 아마 bicycle,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기가 한두 개 정도 나왔으면 참 쉽게 배제할 수 있었을 뻔했는데 오늘 보기는 모든 보기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니 일단 bicycle 자체만으로 풀 수 있는 보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좌절할 건 아니에요. bicycle만 잡았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도심의 density, 아주 밀집도가 높은 congested, 아주 복잡한 혼잡스러운 그런 지역입니다. 라는 포커스까지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배제할 수 있는 맥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5번 보세요.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예요? 전기자전거라고 나오잖아요. 전기자전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건 물론 훑어봐야 되겠지만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그냥 normal, 일반적인 자전거와 관련된 맥락이니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패턴은 이미 배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4번 보기에서도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개발되고 있다. 수요자 요구에 부합된다. 수요자 요구, 다양한 자전거. 너무 자전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이런 보기를 우리가 too much minor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장을 잡을 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너무 마이너 정보, 즉 바이시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이 부분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배송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urban delivery vehicle에서 지금 delivery라는 패턴에서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배송 수단이다라는 패턴, 게다가 urban, 도시라는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효율적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온 거 보니 전반적 맥락에 바이시클의 긍정적 입장을 주장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면 가장 무난한 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 자, 출퇴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반적 내용은 delivery, 뭔가 운송수단과 관련된 뭔가 전달하는 배송수단으로 잡아야지 여기서 출퇴근과 관련된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송수단, 3번 같은 경우는 배송이 바로 나와 있어요. 경제적 장단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자, 장점, 단점. 자, 지금 3번 보기가 답이 되기 위해선 전반적 내용에서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나왔어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나름 균등한 맥락으로 가지고 있어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보기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정답 나왔어요 하고 앉아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소한 실수도 점수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확인해봤더니 확인할 때도 여러분들 빠르게 스킴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줄줄줄 독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첫머리 중심으로 내용을 띄도록 합시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지역이라는 코드가 나왔어요. 자, 지역, 그 다음 어떤 지역이 나와요? 네덜란드. 자, 마이너가 나왔어요. 네덜란드라는 지역이 나왔고요. 또 다른 지역은 없나요? 그 다음 패턴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하나 보여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로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마이너가 나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되면 여러분들 중간 내용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후반 부분으로 바로 집중적으로 스캔하러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부분에 bicycle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나의 운송수단입니다. 그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계속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니 지금 전반적으로 좋다, 인기가 있고 있다, 각광받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니 단점과 관련된 내용은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보기로 세팅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답 유형 중에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보기다 라는 이유로 틀린 오답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처럼 정답은 1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받자마자 하셔야 될 거, 그렇죠. what부터 잡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핵심적인 what. 살펴봤더니 첫 시작이 often, 종종, overlooked, 간과되어지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빈도부사와 관련돼서는 횟수와 관련된 빈도와 관련된 부사들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참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서 나름 우리가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봅시다. 100%의 가능성이 뭐예요? always. 그렇다면 한 80% 정도의 가능성이 usually, 보통. 그럼 한 60% 정도? 60% 정도의 빈도면 꽤 많은 거예요. 절반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그 60% 정도. 그래서 자주라는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게 often 정도가 될 거고 40%보다 좀 덜해요. 좀 아주 때때로 가끔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경우가 sometim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0%는 아닌데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그리고 거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게 rarely, seldom, scarc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그런 빈도부사도 있고요. 여기서 제로 베이스까지 가는 거 0%가 never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always, 한 80% 정도 usually, 그리고 한 60% 정도 often, 한 40%가 안 돼요. sometimes, 그리고 0%는 아닌데 이게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rarely, seldom, scarcely, hardly 이런 느낌. 그리고 0%예요. 제로는 never 이라는 의미.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체계를 잡으시면 거기서도
여러분들은 추론할 수 있는 뉘앙스가 바뀔 수 있다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는 것에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but 역적과 관련된 연결어는 위치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잡으세요 라고 했었어요. 자, but이라는 역적 연결어 바로 나왔으니까 바로 집중해 볼까요?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요? 자, stakeholder. 여러분 스테이크 하면 다 알죠? 스테이크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holder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실제적으로 뭐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실제 뭔가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 당사자라는 의미도 된다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중요한 뭐예요? stakeholder이고요. 누가요? 여러분, stakeholder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consumer, 고객이요. 즉, 고객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주다라고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주와 관련된 디테일 설명 서술어 중심으로 한번 판단해 봤더니 play a large role in a notion. 자, notion이라면 개념이란 뜻이고요. 무엇에 대한 개념이에요? privacy paradox. 여러분들 privacy라고 하면 개인 사생활이라는 의미인 건 다 아실 거고요. paradox라고 하면 역설,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자, 모순, 역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뭔가 다른 것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패턴의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럼 앞과 뒤가 좀 맞지 않다라는 뉘앙스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privacy paradox와 관련돼서 consumer, 고객이 관여하고 있는 내용이 레벨로 등장할 것 같아요. 고객이 어디서 관여가 시작되고 있냐면요. 자, 디지털 experience.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경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내용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서술로 빨리 보도록 할까요? exploded.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객의 그런 연루됨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패턴에 여러분들 이런 단어 좋아요. awareness. 뭔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깨닫다, 알다. 라는 패턴은 도출될 수 있는 결론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좀 더 내용을 판단을 해봤더니 자, 뭔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인식이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not only. not only A 벌어서 B라는 구조는 물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구조에서 큰 그림으로 디테일을 잡는다라면 나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핵심을 판단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not only 보다는 but also 라는 역시 역적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 법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줄줄줄 독해하지 말고 not only 찾았다, 뛴다. 어디까지 가요? but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고요. 자, but 뒤로 나오는 내용으로는 sharing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the price. 가격이에요. You pay for. 당신이 지불했던 그런 가격이에요. 어디에 대한 지불이에요? This experiences.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지불된 비용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어요. Privacy paradox. 사생활과 관련돼서는 보호해야 된다라고요. 하지만 디지털 experience, 디지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정 금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대충 느낌 잡았어요? 자, 우리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 보기를 봤더니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까진 괜찮아요. 소비자. 역시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앱을 활용해야 됩니다. 라는 맥락에서는 privacy paradox라든지 price, 뭔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뜬금없는 디테일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현명한
성공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한 뉘앙스예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privacy paradox 또는 price와 관련된 맥락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보기라는 거예요. 상황까지 들어가 볼까요? 개인 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자, 지금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그냥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irrelevant information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디지털. 아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죠? 그리고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라는 맥락에서 price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5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하나의 디테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패러독스 안에는 이런 문제점도 있겠죠? 정도의 마이너이지 전반적인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문제도 부담 없이 4번으로 정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기본적인 맥락에 but 다음에 중요하다. 고객 찾았었죠. 그리고 privacy paradox라는 맥락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쭉쭉쭉 뛰다가 역시 but이라는 전환을 나타내는 역접 연결어. 다음에 sharing idea. 자, sharing data. 데이터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price, 대가가 따릅니다. 라는 내용을 봤더니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 느끼셨어요? 그렇죠. 그 전반적인 패턴을 일일이 독해해서는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매끄럽게 풀기 힘들다란 말이에요. 문제에 따라서는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좀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읽고 독해해야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많이 할애할 문제를 위해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요지 문제에서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그널, 맥을 짚은 후에 답을 빠르게 유도한 다음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략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확인한 바대로 대조는 잡으면 몸에 좋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떴습니다. historically. 자, 역사적으로, 자, 역사와 관련된 패턴이 나올 건가 봐요. 자, 그럼 쭉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professions. 자, profession이라고 하면 전문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전문직 and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컨텐츠가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society, 사회와 관련된 컨텐츠, 전문직과 사회라는 컨텐츠가 지금 서두에 나왔어요. have engaged. 자, 지금 계속 뭔가 연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루가 되고 있는 거예요? negotiating. 뭔가 협약을 했던 거예요. 타협을 했던 거예요. 자, 그 타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의 목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어떤 패턴이 나와요? To define.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나 봐요. 어떤 정의죠? The term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협약하고 타협해오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쭉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컨텐츠는 여러분들 한쪽에 쏠리면 안 돼요. 전문직과 그리고 사회라는 두 컨텐츠를 머릿속에 같이 팍 넣고 움직입시다.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 과정에 heart 하면 심장이란 뜻이고요. 우리는 핵심 요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의 핵심은 말이에요. 이런 거. relationship. 관계가 정말 친해요, 좋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관계의 느낌이에요? 텐션, 굉장히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팽팽한 관계인가 봐요. 자, 그럼 뭐와 뭐 사이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professions pursuit, 전문직의 그런 추구, 요구가 있나 봐요. 뭐에 대한? autonomy. autonomy 하면 원래 자치권이라는 뜻도 되는데 자율성, 자유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문직의 뭔가 자치, 자율에 대한 추구와 public demand. 여기서 public demand를 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society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ublic demand, 즉 society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accountability. account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accountability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매칭시켜 보도록 할게요. profession. 자, 지금 전문직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바는 그렇죠. 자치권, 자율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동체, 즉 society.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accountability, 책임을 져라 라는 두 컨텐츠가 아주 팽팽하게 텐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우, 너무 빨리 움직여버렸네요.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되었다. 제가 보자마자 그냥 꼬표를 날려버렸거든요. 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컨텐츠 두 개를 머릿속에 꼭 박으세요 라고 했고 그 컨텐츠 두 개는 어떤 거에 여러분들 쏠리면 안 돼요. 왜? 텐션이라고 했잖아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번 보기는 한쪽에 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답이라는 거예요. 자, 2번 보기 들어갈까요?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 오케이, professions 나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전문직 나왔고요. 자율성, anatomy 나왔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여기서 accountability. 그대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번역되어 있는 복이에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찍고 안 보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오답에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에는 들지만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직 나왔어요. 사회적 책임, 나왔어요. society 나왔어요.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되려면 뭔가 규칙, 규율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중간 이하에서 나왔다라면 충분히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오답이다라고 하기는 지금 우리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무조건 제끼면 안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사회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해왔다. 자, 역사적으로라는 맥락 때문에 변해왔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5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전문직의 업무 성과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진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보기는 보자마자 그냥 아니다 라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혹시 다른 추가 내용이 있었던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자라고요. 만약에 지금 다른 보기에서 나왔던 제도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스토리가 나왔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나왔다라면 아마 마지막 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anatomy 자율권이라고 하면 never seen 제로예요. 0%예요. 절대 보여질 수 없어요. 절대 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일 수 없더라고요. one way street. 한방향 도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바로 5번 날려야죠. 지금 자율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성과는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진다라는 말은 자율성을 마음껏 주자라는 맥락이잖아요. 지금 마무리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텐션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자율권을 말할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텐션을 잘 유지하자라는 말을 직관적으로 마지막 줄에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벼웠어요. 답은 변동 없이 2번 처리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패턴의 첫 번째 문장의 what이 두 가지 컨텐츠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한쪽에 여러분들이 쏠려도 되는지 아니면 팽팽하게 두 가지 컨텐츠를 둘 다 중요한 what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 확인하는 방법은 초반과 후반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에 대한 요령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보기를 먼저 보면서 보기에서 오답을 먼저 소거하는 과정으로 내용을 추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볼 거. 자, 그 다음 문제도 이 문제도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
물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둘 다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마지막 줄에 들어갔었던 그 한 문장이 좀 더 직관적으로 주장을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슬슬 몸에 열이 나면서 좀 느낌이 오기 시작하나요? 자, 그럼 문제 몇 개 더 풀어보면서 우리 좀 더 실력을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시작됩니다. 핵심 문제 빨리 찾아볼래요? 핵심 문제는 그렇죠. Official definition. 공식적인 정의가 있대요. 자, official 이런 말은 그냥 형용사니까 여러분들 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정의를 내린답니다. 뭐에 대한 정의예요? 스포츠.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정의. 자, 이건 지금 뭐래요? have, 가집니다. important, 중요한, implication. 함축을 가진대요. 첫 문장 내용이 너무 모호하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쉽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에 봤더니, 모호했더니, 그 다음 문장에 저는 이런 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구체화에 많이 쓰이는 시그널이 전 보여요. 앞으로 여러분도 보일 것 같아요. when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when이나 이런 if 같은 접속사는 내용을 구체화할 때 많이 쓰여요. 혹시 학교 때, 꼬맹이 때 그런 문법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뭐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그 말은 시간, when이나 as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죠. 조건, if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뭐 미래 시제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쓰냐라고 한다라면 굳이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로 뭔가를 준다라는 건 일반적 사실이다. 라는 느낌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독해에서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는 그러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좀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되는 경우에는 when이나 if와 관련된 시간이나 조건을 주고 있는 그러한 단서 중심으로 좀 더 내용을 추려나가시면 독해에서 디테일 잡는 데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인지 조건 볼게요. A definition amplifies. 강조를 한다랍니다. 어디에 강조하는 거예요? Rule, competition, high performance. 자, 규칙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또는 정말 높은 그런 어떤 수행 결과라든지 좋은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emphasizes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be excluded. 배제될 거예요. be excluded 이렇게 수동태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외 배제될 거예요. 어디서부터? participation 참여에서부터 즉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void 피하려고 할 거예요. 꺼려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physical activities 뭔가 신체적인 활동을 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너무 경쟁, 규칙, 그리고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사람들이 그냥 배제되고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신체 활동을요.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for example 터졌습니다. for example에서 여러분들, 진 빼지 맙시다. for example은 누가 봐도 디테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내용을 좀 더 크게 보도록 할까요? 전략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첫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보여요. when 뭔가 상황을 또 설정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설정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When sports is defined 자, 어떻게 또 정의 내려지는 거예요? To include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대요. 뭘 포함해요? Wide range of physical activities 다양한 활동, 신체 활동의 범위를 그냥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pleasure, 기쁨이라든지 또는 통합하는 거예요. local expressions.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표현 같은 걸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social life,
사회화, 사회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리고 뭐로? pleasure, 기쁨으로 통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physical activity, right? 신체 활동과 관련된 그런 비율이 will be high,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overall,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health benefit, 건강상의 혜택도 그러할 거라고요. unlikely 라고 들어가면 위에서 이러한 비율이 high, 높아집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높아질 거예요 라는 맥락의 대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키워드 느끼셨어요? 핵심적인 키워드에서 이런 거 좋아요. 특정 어휘가 반대말 컨셉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 반대말은 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보시면 마지막 줄에 include,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포함한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초창기 전제, 왼절 이후에 나왔던 excluded, 배제한다 라는 말과 뭔가 대칭을 이루는 역적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스포츠 정의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 스포츠 정의라는 것이 주장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include, 포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더 많은 사람들이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을 하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health, 건강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초반 내용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나왔던 내용은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역접 구조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 봐도 메인 아이디어는 가장 마지막 줄에서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활식 구조가 됐네요. 자, 주장문이 마지막에 했을 때 꼬리 밑자를 써서 한국 친구들은 미괄식이라고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휘 어렵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바로 보기로 들어가서 정답 추리여야겠죠. 갑시다. 운동선수의 기량, 우리가 운동선수의 기량,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의 many people이 나와야 될 거예요.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합리적 경기 규칙, 공정한 승부, 규칙,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2번 보기는 초반에 나왔던 디테일에 너무 빠지게 되면 오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럼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포츠 정의, 오케이, 핵심 키워드 나왔고요. 정의는 신체 활동, 참여, 건강, 마지막 줄에 들어갔었던 내용과 핵심적인 키워드 what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4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의 대중화, 오케이, many people이라는 패턴에서 대중화 이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 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스포츠 정의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스포츠 정의 자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변화 느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활발한 여가 활동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여가 활동도 아니고요. 대인관계 유지, 이것도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포츠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참여, 그리고 많은 신체 활동, 그리고 건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잡고 있는 답은 3번이 맞는 보기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확인해 볼까요? 변함없이 마지막 줄에 핵심 논제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랑 공부한 이후에 앞으로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장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는 나는 맨 마지막 문제만 읽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뭐뭐만 이라는 극단적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끌어나갈 때 중간 내용을 스킵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인 논제는 빠뜨리지 않고 챙겼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읽는 독해, 스캔,
마지막 문장에서 좀 더 공을 들인다라는 거. 그걸 같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좀 더 연습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핵심적인 논제가 느껴지나요? 네, 느껴집니다. 인터넷, entrepreneur. 자, entrepreneur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포부가 큰 사업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 사업가들이 are creating 만들어내고 있어요. 뭘 만들어내고 있죠? Job search products. 일자리 검색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And 그러더니 bring them 그것들을 온라인에 계속 도출시키고 있어요. 가져오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within the past few years 자, 지난 수년 동안에 new 새로운 internet based business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have come 자, 지금 출연한 거예요. 어디에? 온라인에 출연을 해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뭔가 찾는 걸 도와준답니다. 뭘 찾나 볼까요? 인턴십도 찾고요. 또는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수업도 듣고요. 그리고 지금 volunteer work, 여러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런 일도 실제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준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온라인과 관련된 그러한 직장을 찾는 검색 엔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그렇게 찾게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디테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지를 찾는 문제라면 그렇게 디테일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내용 쭉 타고 내려갑시다.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This, 이러한 self-inventory. 여러분들 inventory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고, 품목,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또는 목록, 목차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럼 self-inventory라고 하면 자기의 그런 목차다, 목록이다 라는 느낌으로 뭐 자기 목록 이라고 하면 뭐 내가 필요한 그런 어떤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자기 목록이라는 것이 continue, 지속되는 거예요. 뭐로 지속되는 거예요? starting point,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시작점이에요? Any job search, 어떠한 일자리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 자기 목록을 가지게 되는 거래요. 아,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리스트업 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 목록, 인벤터리가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self inventory와 관련된 패턴 포인트 잡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자, 인터넷 서칭 하는 거예요. 그리고 job search 해야 돼요. 그리고 self inventory. 이 핵심적인 맥락이 다 담겨 있는 보기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인 정보 검색, 구직 정보 검색. 여기까지 괜찮아요. job search가 나왔으니까요. 검색 도구에서 인터넷도 느껴지니까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계속 만들어서 계속 온라인상에 정기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 끌어들이고 있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자, 인터넷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시급하다. 기업의 투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self-inventory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뭔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어라 라는 맥락이니까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정말 뜬금없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인터넷 작업 환경 개선이 아니에요. job search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가볍게 오답 처리됩니다. 인터넷 나왔습니다. 직업교육 나왔습니다.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괜찮고요. 직업교육. 자,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초창기에 온라인 클래스라고 했고요. 온라인 클래스 뒤쪽을 보세요. tailored. 여러분 테일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뭔가 양복 같은 걸 손수 맞춰주는 맞춤 제작해주는 사람을 테일러라고 하죠. 즉 맞춤 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individual employer. 개인 그런 고용주
그러한 job application에 딱 맞게 짜여져 있는 그런 align 강좌입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이런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수하고 오세요. 라고 짜여져 있는 수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네요. 디테일이죠? 어떤 디테일이에요? 투머치 디테일이죠? 이런 부분은 있다 한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어디 있었는데 job search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직업 교육이다라고 들어가면 너무 핀트가 나간 그런 마이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가 또 나와야 돼요? self inventory라는 내용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job search라는 단어를 5번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 다 내용을 포괄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self inventory. 자기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했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긴 한데 self inventory라는 단서가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self inventory, job search를 다 가지고 있는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5번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재밌죠? 나만 재밌나요? 자, 우리 재밌게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뭘 더 봐요? 이 문제도 핵심은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법이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의 내용 컨텐츠에 치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용 컨텐츠에 치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에라쌤이 푸는 문제에서 내가 에나는 아는데 나는 이 단어를 잘 몰라 라고 하면 스스로 복습하시면서 그 단어나 어휘나 또는 구문 독해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문법적인 요소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당장 시험장 가기 전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더라. 어떤 식으로 안나쌤이 접근하더라.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접근했죠? 초반에 왓 잡고 그리고 시그널 중심으로 후터 가다가 마지막 줄에 포커스 맞추어서 좀 더 꼼꼼하게 스캔, 직독해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답과 관련해서 얘는 정답이야 라고 해서 바로 찍기보단 자, 얘는 1에서 아니고 얘는 1에서 아니고 라고 해서 오답 서거 과정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오답 서거 과정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름 문제집에 낙서하는 패턴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문제집 낭비하는 그런 처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보기 자체가 오답인 그러한 분명한 근거도 될 수 있게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부에 타당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만점을 만들어 나가는 1단계, starting point가 된다라는 거. 역시 안나는 잔소리가 많아요. 마무리합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 요지 문제 다루어봤고요. 그래 요지 문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건데 그 핵심은 초반에 나오거나 또는 후반에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디테일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보통 학생들이 매력적인 디테일을 그럴듯하게 진술한 보기를 정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출제자의 끼부림이에요. 그들의 끼부림에 우리 현혹되지 말자라고요. 출제자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이쯤 되면 그 말이 또 그 말이죠. 그렇죠. 시그널 중심으로 정확한 답의 근거를 짚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적절하게 버리는 데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의 독해가 노동이 아니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도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See you!